5억 원이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질문을 오늘 모르신다면 여러분의 전 재산은 내일 아침에 텅 비어 있을 겁니다. 72세 김철수님은 오늘 아침 통장 잔액을 확인하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어요. 어제까지 있던 3억 8천만 원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거든요. 이 영상은 여러분의 평생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만약 여기서 나가시면 범죄자들이 여러분의 계좌를 비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알림까지 설정하시면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15년 동안 금융보안 전문가로 일하며 7,000건 이상의 보이스피싱 사례를 분석한 이민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건 단순한 주의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구하는 실전 매뉴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박영애 할머니 73세의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손에 통장을 들고 계셨는데 그 통장에는 잔액 영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전문가님, 8억 원이 어디로 갔을까요? 전화로 몇 마디 했을 뿐인데 그날 제가 할머니의 사연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알려야 한다는 것을요. 제가 15년간 금융보안 전문가로서 상담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혹시 이런 전화 받으신 적 있으세요? 첫 번째 절대 금기,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30년간 병원을 운영하신 김정민 원장님 68세. 평생 누군가를 의심해 본 적 없으셨죠? 어느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며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최근 의료수가 계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만. 원장님은 아무 의심 없이 번호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병원 계좌에서 5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문가님, 저는 평생 교육받은 대로 했어요. 공무원이 물으니까 정직하게 답한 건데 진짜 정부 기관에서는 절대 전화로 주민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이건 100% 사기의 시작이에요. 주민번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범죄자들은 이 번호 하나로 여러분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여러분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이미 존재하는 계좌에 접근하기도 하죠. 대구에서 소규모 제과점을 운영하시는 이미경 사장님 65세는 주민번호를 알려준 후 놀라운 일을 경험하셨어요. 3일 만에 명의도용으로 5개의 금융사에서 총 1억 2천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5개의 카드가 발급되었으며 10개의 휴대폰이 개통되었어요. 제가 도와드리려 하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님, 제 이름이 아직 제 것이 맞죠? 이제는 그것조차 확신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긴급 대출 사안이라는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부산에서 소규모 제조업을 하시는 이철호 사장님 71세. 평소 꼼꼼하신 분이셨는데도 이 함정에 빠지셨어요. 이철호 대표님 명의로 1억 원 대출이 신청되었는데요. 확인되시나요? 놀란 사장님이 아니요 라고 하자마자 그럼 신원도용 사건입니다. 즉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가짜 수사. 결국 사장님은 공장 운영자금 3억 5천만 원을 모두 잃으셨어요. 범죄자들은 공포를 조성하는 천재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대출 사기, 계좌 동결, 체포영장, 조사협조 같은 단어들로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인천에서 중국집을 운영하시는 박동선 사장님 70세는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라는 전화를 받으셨어요. 사장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기지 않으면 계좌가 영구 동결됩니다. 5억 원의 전 재산을 안전한 계좌로 옮기는 그 순간 사장님은 모든 것을 잃으셨어요. 제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전문가님, 동결된다는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황당한데 그때는 정말 경찰인 줄 알았어요. 세 번째 절대 금기, 인증번호. 대전에서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시는 정순옥 사장님 65세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프네요. 보안 강화를 위해 지금 보내드린 인증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마침 문자가 왔어요. 사장님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지만 보안 강화라는 말에 안심하고 번호를 불러주셨죠. 그 순간 계좌에서 2억 원이 빠져나갔어요. 그들은 동시에 이체를 시도하고 있었고 문자는 그 거래 때문에 온 거였어요. 현대의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정말 교묘해졌어요. 그들은 여러분이 OTP나 인증번호를 경계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보안 강화, 계좌 보호, 안전 확인 같은 단어로 여러분을 안심시키죠. 광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최영호 사장님 68세의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은행을 사칭한 전화에서 사장님 계좌에 의심스러운 접근이 감지되었습니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잠시 후 인증번호를 보내드리니 보안을 강화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계좌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3억 원의 부동산 거래, 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진짜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전화로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증번호는 오직 여러분이 직접 거래를 진행할 때만 입력하는 것이에요. 넷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요구. 광주에서 한의원을 하시는 조영수 원장님 69세의 경험담입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셨습니다. 환급금 지급을 위해 계좌 정보가 필요한데요. 환급금이라는 말에 솔깃하신 원장님, 계좌번호는 괜찮겠지 싶으셨어요. 하지만 점차 비밀번호 확인까지 유도됐고 결국 한의원 5년 수익금 4억 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계좌번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범죄자들은 작은 정보부터 차례차례 얻어내는 전략을 사용해요.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잔액 조회를 시도하고 그 다음에는 본인 인증을 위해 생년월일을 묻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수로 잘못 입력했다며 비밀번호를 유도해요. 여수에서 수산물 도매업을 하시는 김혜준 사장님 72세의 사례가 이런 수법의 전형을 보여줘요. 처음에는 물품, 구매 대금 입금을 위해 계좌번호만 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잘못 입금되어 확인이 필요한데 성함과 생년월일만, 이런 식으로 점차 정보를 축적하다가 마지막에는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밀번호 앞 두 자리만. 결국 모든 정보를 넘겨준 사장님은 6개월의 영업이익 7억 원을 한순간에 잃었어요. 계좌 비밀번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가족이라도, 은행 직원이라도, 경찰이라도 여러분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 필요가 없어요. 5번째, 가장 교묘한 동해 낚시. 제주에서 민박을 운영하시는 한미숙 사장님 67세의 최근 사례입니다. 통신비 할인 혜택 드리겠습니다. 녹음을 위해 예, 동의합니다 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사장님은 할인이라는 말에 기쁘셨어요. 예, 동의합니다. 그 한마디가 편집되어 휴대폰 15대 개통, 30개 유료 서비스 가입에 사용됐습니다. 현재 사장님은 5천만 원이 넘는 청구서를 받고 계세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음성 편집이 놀랍도록 정교해졌어요. 단 몇 초의 음성으로도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죠. 예,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같은 단순한 단어들이 조합되어 여러분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전주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송재훈 원장님 66세의 경우 교육비 지원 사업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녹음을 위해 네, 맞습니다라고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는 전화에 응했다가 큰일을 겪으셨어요. 네, 맞습니다가 대출 신청하십니까? 맞습니다. 계약에 동의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집되어 사용됐어요. 결국 학원 운영 자금 2억 원이 대출로 빠져나갔고 4개월 후에야 상황을 알게 되셨죠. 이런 음성 편집 기술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요. 몇 년 내에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이 필요해요. 전화로는 절대 예나 동의합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15년간 7,000건을 분석하며 찾아낸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모르는 번호에는 절대 개인정보를 주지 마라. 이 원칙만 지켜도 90% 이상의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범죄자들도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아는 번호를 사용하는 수법도 등장했죠. 여러분의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지인의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울산에서 기계 부품 제조업을 하시는 김태현 사장님 69세엔 20년 지기 친구의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도 친구와 똑같았죠.
야, 급한 일이 생겼어. 1억만 빌려줄 수 있어. 내일 바로 갚을게. 사장님은 20년 우정을 믿고 즉시 송금했어요. 하지만 진짜 친구에게 확인해보니 전화한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AI로 친구의 목소리를 복제한 거였죠. 이제는 단순히 모르는 번호만 조심해서는 안 돼요. 급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꼭 다른 방법으로 재확인을 해보세요. 최근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법 중 하나가 소액 테스트예요. 경남 진주에서 가구점을 운영하시는 정민철 사장님 71세의 경험을 들어보시죠. 고객님, 현재 이벤트로 50만 원 캐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소액으로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1만 원만 보내주시면 11만 원으로 돌려드릴게요. 신기한 마음에 1만 원을 보내자 정말 11만 원이 돌아왔어요. 사장님은 안심하고 500만 원을 보냈죠. 당연히 그 돈은 다시 볼 수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신뢰를 쌓은 후 점차 금액을 키우는 수법이에요. 투자 사기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 금전 거래를 유도하는 모든 전화는 의심하세요. 특히 수익을 먼저 준다는 이야기는 100% 사기입니다. 최근에는 가족 사칭도 더욱 교묘해졌어요. 단순히 목소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SNS를 철저히 분석해 개인 정보를 확보한 후 접근해요.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이정희 할머니 74세는 손녀의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할머니, 나 지금 급해서 친구 결혼식 축의금 보내야 하는데. 할머니는 급하다는 말에 바로 돈을 보내셨죠.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손녀는 유럽 여행 중이었고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여행 사진을 범죄자들이 악용한 거였어요. 이런 개인 맞춤형 사기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SNS 사용 습관도 점검해보세요. 너무 많은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마시고 특히 가족 관계나 여행 일정은 신중하게 공유하세요. 시간 압박도 중요한 사기 기법 중 하나예요. 범죄자들은 여러분이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부천에서 학습지 사업을 하시는 김미란 대표님 67세의 경험입니다. 대표님, 지금 바로 결정하셔야 해요. 5분 안에 답변 없으시면 기회가 사라져요. 대표님은 지금 아니면 안 될까? 라고 물으셨지만 죄송하지만 시스템상 5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라는 답변만 들었죠. 결국 서둘러 결정한 2억 원 투자는 사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전화를 받은 다른 학원들은 내일 아침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 전화를 2번 다시 받지 않았다고 해요. 주요 원칙, 급하게 결정을 재촉하면 더욱 의심하세요. 정말 좋은 기회라면 여러분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등장한 AI 보이스피싱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어요. 경기 안산에서 IT 기업을 운영하시는 박재현 대표님 68세는 자신의 목소리가 복제되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셨어요. 범죄자들은 대표님이 참여한 강연 영상에서 목소리를 추출했고 AI로 분석해 대표님의 음성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은행의 음성 인증 시스템을 통과했죠. 전문가님, 제 목소리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니. 이제는 제 목소리조차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런 공격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금융기관들도 대응하고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경계심을 가져야 해요. 제가 상담한 모든 피해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전문가님, 저는 TV에서 보던 것처럼 단순하게 속은 게 아니었어요. 정말 정교했고 철저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욱 강조하고 싶어요. 이 사기범들은 여러분의 심리를 정확히 읽어요. 그들은 여러분이 가진 불안, 욕심, 선함을 악용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5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충분히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대구에서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신 한상민 선생님 62세는 제가 진행한 교육을 들으신 후 한 주 만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셨어요. 선생님, 부정 투자 루트에 연루되어 긴급 수사가 필요합니다. 검사님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떠올린 선생님은 침착하게 대답하셨죠. 확인이 필요하면 제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겠습니다. 전화는 이만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실제 경찰서에 연락한 선생님. 당연히 그런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었죠. 한 번의 교육이 제 재산을 구했어요. 전문가님 덕분입니다.
이런 성공 사례가 더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 다시 한번 핵심을 강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긴급하다며 돈을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인증번호는 오직 여러분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계좌 비밀번호는 어떤 상황에서도 비밀입니다. 전화로는 절대 예, 동해 같은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평생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일단 끊고 가족이나 지인과 상의하고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세요. 진짜라면 여러분의 신중함을 이해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거예요. 한 분의 클릭이 누군가의 평생을 지킬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족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과 최신 AI 사기 수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